밤이 되잖아요. 우리 다 자고 있잖아요. 항상 비명 소리가 들려. 여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끌려나가는 소리 들리고 갓난 남자애들 데리고 막 강제로. 요놈요 참 이쁘게 생겼네 하면서 애들 다 있는 데서는 또 뭐 하고 막 그냥 막 거기 그냥 그때 왕강이 반항을 했죠. 근데 그래가 얼마나 제가 많이 맞았는가. 하여튼 그 모멸 같은 가운 같은 것도 있고 좀 그 또 두드려 맞는가 하고는 또 새로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지금 그 충격이 아직까지 지금도 막 내가 하는 일이 선도실 청소하는 건데 어떤 걸 내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혀돈 자국 치우고 그 뒷마무리인데 사람 눈이 열리야 돼. 맞으면서 다들 깨닫게 된대. 아, 살아서는 이곳을 못 나가겠구나. 근데 다행히도 이 끔찍한 지옥에 이 끔찍한 지옥에도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어. 심판의 날. 자, 때는 1986년 12월. 울산이야. 이름은 김용원. 얼마 전에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왔어. 뭐 바람이나 쐴 겸 사냥을 나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아 검사님 저기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검사가 이렇게 보니까 수십 명이 뭐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고 그 깊은 산 속에서 당시에 검사가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이야. 자세히 보면 뭐가 이상한 게 있어. 아니 무슨 공사를 하길래 몽둥이를 들고 살금살금 뒤를 밟았더니 소, 돼지, 축사 같은 곳에 들어가더래. 그리고 그 감시하던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철컥 잠궜어. 쇠사슬로 또 발목을 묶어놨어. 도망을 못 가게. 제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죠. 단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그것도 중범죄잖아요. 이 수십 명, 수백 명을 갖다가 이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즉시 수사에 착수를 해요. 무려 168명이 6개월째 야산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어. 그치. 형제복지원의 원생들이었어. 원래 부산이었잖아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부산도 모자라서 울산에다까지 신축 공사를 하러 와온 거야. 자, 그래서 김 검사는 바로 형제복지원으로 쳐들어갔지. 뭐 압수수색 영장 딱 받아서 딱! 문 열어! 끼 다들 입이 떡 벌어졌대. 그냥 완전 작은 공화국인 거야. 건물만 60채가 있어. 게다가 그 안에 공장, 교회, 학교, 이발소, 목욕탕. 자,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였냐? 8,759평. 이게 와닿지가 않지? 수용된 사람만 무려 3,164명. 그 중에 미성년자만 900명이다. 그리고 정신병동이랑 장애인 소대도 있었거든. 거기는 거의 좀비 같은 느낌이 있었대. 약물에 취해서. 여기 책임자 도대체 누구야? 검사가 원장실로 딱 들이닥쳤지. 원장 온데간데 없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 대형 철제 금고. 철제 금고. 금고가 열렸는데 금고 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 돈다발. 거기 있는 거 다 합산해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총 20억 원 상당이야. 그 당시 돈으로? 복지시설 원장 금고에 이 많은 돈이 있는 게 이상하지 말이 안 냄새가 되지. 나지, 그지?
뭔가 냄새가 나지. 당장 원장 소환하세요. 원장을 불렀어.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당당해. 어이, 나 당신한테 조사 못 받아. 검사장 데리고 와, 검사장. 이런 식이야. 회심의 카드가 있었거든. 바로 이거야. 대통령이 수여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건들지 마라. 이 박 원장은 복지계에 살아있는 신화로 불려. 자기 재산을 탈탈 털어서 헌신하는 불황인들의 천사. 근데 복지원 내에서는 박 원장을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아바이 수령이라고 불렀다. 내가 얘기해서 내가 법인데 너가 그렇게 무시하면 너는 죽인다. 내 세상이니까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 왜 이럴까? 불쌍해서 이랬을까? 다른 이유가 있었어. 이름하야 내무부 훈령 410호. 당국에서는 이들을 보호 교화시켜 노동 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의 길을 갖도록 하는 등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불황아와 거린들의 보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어서 불황인을 수용해라. 국가에서 운영비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불황인들을 모아서 노동을 시켜도 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어. 불황인을 모으면 돈이 되는구나.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게 바로 1981년, 1년 전이었던 거야. 그랬구나. 근데 거리 여기저기에 보기 싫은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 환경 미화 작업. 외국 손님들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싹 치워버려. 보기 싫은 인간들도 싹 치운다.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에 보이지 않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창피하다 이거야. 그래. 창피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이거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불황인을 잡으면 근무 평점에 인센티브까지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형제복지원은 하나의 왕국이 돼버렸어.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12년간 총 513명. 이 숫자조차도 박 원장 쪽에서 나온 숫자야. 그럼 훨씬 많을 수 있어.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추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수사해서 다 밝혀내야지. 그런데 김 검사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부산시장이야. 빨리 원장을 풀어주래. 검찰 윗선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어. 횡령액을 7억 이하로 줄이세요. 직무상 명령입니다. 처벌이 줄지. 아주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당시 상황을 김 검사가 기록해뒀어. 한번 읽어봐봐. 대통령은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요.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이 사건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이처럼 명백하였으므로 원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려는 나의 의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압력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 검사한테. 자, 결국 그 부산 본원은 건들지도 못했어. 울산. 김 검사가 처음 발견한 그 지역에 한해서만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 이 부분만 기소가 된 거야.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특수감금죄도 무죄를 선언했어. 정당한 직무행위였다. 왜? 내무부 훈령. 이 훈령대로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죄를 묻겠냐. 자, 그래서 최종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은 0원. 2년 6개월 밖에. 횡령죄의 일부만 그냥 유죄로 인정한 거야. 요 조그만 형을 받고 출소를 했잖아. 출소 이후에 원장이 어떻게 됐겠어?
숨어 살았어. 난 이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또 복지시설을 열었어. 장애인과 정신질환 환자들을 수용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국가 예산도 계속 받아. 자, 그럼 잡혀왔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 형제복지원을 폐쇄하고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그냥 보내버렸대. 아니 걔네들 집으로 보내려고 그렇지. 했어야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곳으로 분리수거를 했을 뿐이야. 연웅이도 결국은 또 갔어. 다른 보육원으로 갔어. 자, 몇 달 뒤에 드디어 친척과 겨우 연락이 닿았어. 그런데 연웅아, 네 아빠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그 뭐 장례식비는 벌어놓고 돌아가셨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 그때 하여튼 날씨 좋은데 그 전화박스 안에서 제가 공전화박스 안에서 그때 제가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막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뭐 그냥 펑펑 울었죠. 아버지 있으면 제가 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예. 그렇죠. 그럴 겁니다. 네, 이렇게 이곳의 아이들은 형제복지원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대. 왜냐하면 낙인이 찍히니까. 불황이니까. 그렇지. 너 불황아였구나 너. 이런 낙인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불황인 수용소 아니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거지처럼 행동했으니까 잡혀간 거 아니냐. 그리고 무려 25년이 흘렀어. 한 남자가 국회 앞에 나타났어. 나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내 나이는 37이지만 9살짜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처벌하고 싶어도 못한대. 박 원장은 2016년 이미 세상을 뜨거웠어. 공소시효 역시나 모두 끝이 났어. 피해자분들 스스로 자신의 어릴 적 그 신상카드를 찾고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발로 뛰면서 모아왔대.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터진 지 33년 만에 무려 33년 만에 국가에서 재조사를 시작했어. 우리가 아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아주 평범함들, 그 평범함을 다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가장 큰 소원일 것 같아요.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불황인 수용 목적으로 운영된 부산 형제복지원. 경찰 등 공권력이 불황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적법 절차 없이 강제로 수용했는데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매일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내가 7살 때 그 안에 잡히 들어가가지고 내 부모 형제 지금도 일가친척이 어디 사는지 뭐 하고 사는지도 지금 우리 다 거진 다 90%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0여 년 동안 수용된 인원만 3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는 657명에 이릅니다. 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26명에게 수용기간 1년당 위자료 약 8천만 원씩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제 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에 해당해 정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아픈 기억만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잖아요.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형제복지원 실상은 1987년 피해자들이 탈출하며 세상에 알렸는데 설립자인 고 박인근 씨가 횡령죄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복구를 권고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